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각색은 많이 된 거죠. 이게 국정원 직원이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뭐 피의자를 체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검찰은 안 나오네요. 돼 있지 않으면은 브라질 경찰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했다? 그 그걸 검찰에서 한 거죠. I want to know if you want to take it slow. Oh, hop up on my jet.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지금 굉장히 화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 강력부장을 하시면서 조봉의 사건을 다루셨던 김희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검찰에서 23년 동안 검사로서 근무하고 주로 이제 강력부에서 뭐 장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김희준 변호사님이 되게 스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조폭 깡패 잡고 연예인 필로폰, 프로포폴, 그다음에 뭐 GD 마약 사건도 계실 때 아마 영화 같은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수리남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영화 제작 전반에 관여했던 그런 게 거.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공공의적 2입니다. 아, 거기에 이제 뭐 실제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보면은 네. 이제 검찰 자문 김희준 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 넷플릭스 수리남이 실제 사건과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평소에 좀 마약 사건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도 네네. 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변호사님이 보신 수리남.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끝까지 보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 긴장감과 궁금증을 유발을 하면서 수리남 제작진과는 좀 관련이 있으신 건 아니죠? 만들어지는 것도 몰랐고 몰랐어요. 갑자기 제가 집에서 이 컴퓨터를 보는데 뭐 수리남 하면서 넷플릭스 뜨는 거예요. 네. 수리남? 이게 조모씨 사건인가? 네. 그거 아니면 아닌데 수리남이라는 그 국가 이름이 되게 생소해요. 그 베트남 옆에 있는 거야? 네.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남미에 있는 거예요. 네네. 저도 수리해주는 남자 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수리남 측에서 연락이 없어서 좀 서운하시진 않으셨는지? 아니, 전혀요. 아, 전혀.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티브로 삼아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었겠다. 조금 각색이 많이 됐다? 각색은 많이 된 거죠. 그게 뒤바뀐 게 많고.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그러면 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좀 보면서 본격적으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이라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돈 안 되는 거에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수리남의 전요환 목사, 그다음에 강인구, 그 민간인 조력자, 최창호라는 국정원 이분들이 실존 그럼 인물들인 건가요? 대충의 구성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각자 역할이나 직업이 네. 뭐 실제와는 좀 다른 거죠. 황정민 씨 조봉에. 같은 경우 네. 지금 목사 역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뭐 실제로 조모 씨 같은 경우는 목사가 전혀 아니었죠. 국내에서도 목사 역할을 하면서 뭐 마약 밀매도 하고 하다가 뭐 수리남으로 건너간 것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국내에 있을 당시에는 뭐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마약과 관련이 없었던 네네. 그냥 일반. 예, 사기죄를 저질러 가지고 네. 뭐 지명 수배가 됐었고 본인이 이제 80년대 약 8년 정도 거주를 해서 익숙하고 잘 알고 있었던 수리남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95년도에 수리남 국적을 취득을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를 해요. 조모 씨 같은 경우가 왜 수리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약 조직을 만들고 마약 밀매를 주도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구예요. 어떻게 해서 가까워진 거냐 하니까
온양어선에서 이제 선박 냉동 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양어선 타다 보니까 이제 수리남까지 가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수리남과 대통령 됐던 그 사람이 군인이었대요. 근데 군인 신분으로서 또 마약 밀매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로 이제 선박을 이용을 해서 했겠죠. 그 선박이 뭐 고장 난 적이 있었답니다. 조모 씨 진술에 의하면은 본인이 공고를 나왔대요. 공고. 그 선박을 본인이 수리를 해줬대요. 그걸 계기로 해서 가까워졌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리남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마약 그래서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친한 친구가 네, 대통령까지 대통령. 됐으니 얼마나 국민 대우를 받았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조봉행은 2000년대 초반부터 주로 이제 남미에 있는 마약을 유럽으로 옮기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선량한 우리나라 사람들 이용을 한 거죠. 네네. 그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장모 씨라는 그 여성의 초점을 맞춰서 영화가 만들어졌죠. 전도연 주연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보석 원석이 들어있는 가방을 옮겨주면은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수고비로 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주겠다 해서 그 가방 안에 이제 코카인이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속았기 때문에. 예, 프랑스 공항이나 페루 공항에서 적발이 돼서 외국에서 재판받고 수감이 된 거거든요. 협력자. 네, 예. 강인구. 그분도 실존하는 인물. 그건 저희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국정원 측하고 협업을 했던 것은 맞고 네. K씨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니면은 뭐 허구의 인물인지 네. 예, 그건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냄새가 나는데 지켜주는 건 아닐까 약간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국정원 직원이 막 목에 문신하고 조폭으로 잠입한다거나. 사실 국정원은 수사 권한은 없거든요. 국정원에서는 이제 큰 이게 마약 범죄에 관한 정보를 취득을 하면은 저희 검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뭐 피의자를 체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검찰은 안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화에 그죠? 그렇죠. 저기는 이제 검거하기까지의 과정이고 네. 약간 그럼 수리남 보면서 살짝 억울하셨. 그 어차피 뭐 드라마적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잡을 수 있었던 게 결국은 그 95년도에 인터넷 그 적색 수배를 의뢰를 해가지고 적색 수배가 돼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적색 수배가 돼 있지 않으면은 브라질 경찰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했다? 그걸 그 검찰에서 한 거죠. 그 브라질에서 압송해 오는 것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가지고 브라질에 법무부 통해가지고 거의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직접 저희 직원이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압송을 했어요. 수사관분들이. 그러면은 붙잡아 올 때 이렇게 수갑 차고 이코노미 타고 오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우리나라 국적기에 타는 순간부터 이게 체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48시간이 그러네요. 예, 근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오자마자 신속하게 조사를 기내에서는 하고. 조사는 못 하는 거죠. 예, 기내에서는 조사할 수는 있지만 조사할 수가 없죠. 네. 그게. 거기 뭐 다른 승객들도 있고 한데. 또 궁금한 게 황정민이 되게 막 번쩍번쩍하게 블링블링한 옷 입고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그럼 조봉행 보셨어요? 그냥 평범하다는 거예요. 깡패. 정말 이 국제적인 이제 뭐 마약 사범이나 그 이름난 조폭이나 마약왕.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머리에 뭐 뿌리라도 난 것처럼 뭔가 뭐 특이하게 생긴 것으로 인식들을 하는데 수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보시고 또 썰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요? 국정원 미주재부에서 나온 최창호라고 합니다. 지금 강행구 씨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전혀 아닙니다. 유럽 마약 유통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마약 밀매업자. Tell your boss, Korea fisherman has great item. I want to sell drugs to Korea. No ideal math. I need cocaine. Come on. Pastor allowed you to sell meth. 강인구 씨는 저희랑 같이 좀 갑시다. 지금 같이 안 가면 당신 죽어. 잘 지내셨나요? 여긴 왜 돌아왔냐고 이 개새끼야. 상만이 형? 중국 애들랑 비즈니스는 좀 어때? 한국이랑 중국이랑 외교 분쟁 날판이야. 갑자기 마음 맞춘다는 게 난해하지. 사장님께서 수리남에 오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수리남으로 가겠습니다. 국제무역하는 구상만입니다. 코카인을 구한다는 사람이 미국 대사관을 간다. 지금 이 상황 수습 가능해요?
국제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연계돼서 협력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목숨 걸고 맞짱 뜨는 거 나라고요. 보면은 그 전요한 목사 그 광신도들의 조직이 있고 중국 조폭이 나오고 네, 예. 그다음에 국정원 이렇게 3파전을 막 긴박하게 벌이면서 국제 공조 수사가 벌어지잖아요. 저건 사실 이게 그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네.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어요. 중국 마약 조폭도 그 수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뭐 제가 수사했던 게 이제 중국 흑사회, 흑사회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폭력 범죄 단체. 근데 중국 흑사회 조직하고 우리나라 이제 조폭 조직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흑사회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서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중국 흑사회 조직 두목을 네. 국내로 유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잡았죠. 그 사건 수사하면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뭐 저희 수사관 중에 한 명도 거리를 가다가 누구한테 폭행을 당한 적도 한 번 있었는데 흑사회 조직원들로부터 당한 게 아니냐. 혹시 그러면 변호사님은 밤길이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강력 보장.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마약안 검거되는 장면을 보면서 실제 조봉행이 어떻게 붙잡혔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anama across the Bahamas, everywhere. 우리 내부에 사탄 들린 놈이 있는 게 분명해. 이 참이 아니 목을 따서 뒤끄럽게 하셔. 이게 아직도 깡패 짓거리를 하고 있네. 이번에도 말한 거랑 다르게 진행되면 나 이거 다 때려칩니다. K 핸드폰 역감청 가능하지? 역감청 시작해. 조용히. 전유한에게 최종 미끼를 던질 시기가 왔습니다. If we can get John, it'll lead us to the finances, distribution channels and networks. 남은 1.9톤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1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자기네들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슬슬 쪼기 시작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잡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함정 수사 이제 불법적인 함정 수사는 아예 그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범위를 유발을 시켜가지고 유도를 하는 게 불법적인 함정 수사고, 흔히 말하면 뭐 아장뿌로 볶았대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네. 원래 이게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장 검거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외국어이신가요? 아장 애국어예요, 그게. 마약 사건 수사에서는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위장거래 수법이죠. 제가 최초로 적발했던 그 물뽕, 네. GHB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장거래 방법으로 해서 검거를 했어요. 이게 위장 거래를 계속 이제 국정원에서 막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이제 전요한 목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전요한 목사는 정작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미국의 DEA. 푸에르토리코로 물건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라고?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씨발 미국 땅이래잖아. 구사장님, 마약 문제로 미국이랑 엮이면 감당 안 됩니다. 몰라서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자치령 말고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수사권이 미치는 그 지역에서 마약 거래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DEA라고 거기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 DE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 70개국에 지금 사무소가 있거든요. 자기 나라 이제 영토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를 않거든요. 이제 그 전요한 목사가 검거되는 그 마지막 후반부로 치닫는. 검거는 수리나면 되잖아요, 전요한 목사는. 네, 여기서. 수리남에서. 여기서는 그 검거되는 영상을 또 보시고. 한국에서 마약 밀매로 처벌받으면 최고 10년형이겠지만 여기 DEA가 제보법으로 엮어버리면 미국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안 해. 죽어서도 못 나와. 여보세요? 현금 확인한 뒤 물건 넘기고 거래도 잘 마쳤습니다. Hold on. Air Force said DEA crossed border into my country. Did you break our rule and sell coke to the U.S.? Why are they in Solana? I'll handle it. Just stay on them. DEA? 큰돈 벌게 해줄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야. 이해가 안 되네.
영상 초반부에 이제 그 국정원 조사관,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플리바게닝을 시도를 하면서 너 미국 가면은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썼고 한국에서 오면 10년이야. 그러면서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조금 약간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그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형량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높은 것은 맞아요. 근데 저기서 보면 이게 엄청난 양을 지금 비행기를 통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조모 씨에 대해서 기소된 범죄 사실은 저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48.5kg. 그게 범죄 사실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약해지겠죠,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형량이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1심에서부터 이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는데 저희는 이제 양형 부당으로 해서 항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도 그냥 1심대로 그대로 뭐 10년으로 그렇게 유지를 했죠. 네. 48.5kg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 공항하고 페루 공항에서 적발이 되면서 압수가 됐을 것이다. 실제로 유통은 되지 않았다. 그걸 양형의 사유로 들었고 또 이게 애국에서만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변호사님 이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아니면 저는 더 강하게 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부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 수리남인인 조봉행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속인주의도 아니고 속죄주의도 아니에요. 네, 이거. 네. 근데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애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중국도 마약 범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잖아요. 마약 범죄 웬만하면 사형이죠, 뭐 거기는. 뭐 한국은 우리나라도 좀 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마약 범죄에 대한 그 대응이 굉장히 느슨하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뭐 검찰 개혁하고 한다고 하면서 마약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력부를 굉장히 축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약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건 사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마약 문제가 더 극심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됐거든요. 대면 거래를 해야 됐죠. 근데 지금은 직접 만나서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인터넷과 SNS 그 발달과 함께 하는 거죠. 네. 마약 거래 방식이. 마약 텔레그램 방 하면 그걸 안내해주고 인터넷이나 SNS에 능숙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다 젊은 층들이죠. 특히 요즘 뭐 이게 젊은 층 중심으로는 이제 의료용 마약, 뭐 펜타닐 같은 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양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이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수리남을 계기로 약간 조금 맞습니다. 좋은 예. 말씀을 좀 더. 그때 이제 뭐 버닝썬 사건 터졌을 때도 제가 한참 방송 출연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열심히 이제 또 언론에서 뭐 몇 개월 보도하다가 뭐 끝나겠죠. 이게 뭐 단기간에 일시적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마약 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구축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좀 마약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괜찮았어요? 네네네.